안녕하세요. 여기 제 아내를 고모님이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 바로 옆에 와서 자세히 들으시는 게 나을 텐데. 여기 짱구 열어놨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식구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렇죠. 흥이 안 나네. 이거 했습니까? 아니 팬들이 좀 많아야 이. 오늘따라 지하철 타이어가 빠꾸 나온 데가 많아가지고. 네. 참, 못 오신 분들은 운이 없으신 분이고. 네. 어저께 우리가 저 본부장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 같았다고. 그럼 좀 오늘 우리 아침에 저희 할 때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십사 해갖고 오늘 아침에 커피도 못 먹고 뛰쳐나왔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 있다 보면은 제가 원래 우리 집안이 이제 뭐라 그러죠? 집안에서 대대로 믿은 집안을 뭐라 그래야죠? 기독교에서 모태시나? 모태신앙. 우리 집안이 이제 저희 할머니서부터 쭉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갖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엄청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분이라 또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하면서 자란 과정이 나도 모르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아시는 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안 숙이고 당당하게 들어와도 돼 오늘은. 우리 안 숙. 난웬 꼽추가 들어오나 해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교회에 나가서 그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분 치고는 굉장히 예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누님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분이 시집을 간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러죠. 돌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시집 간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축하를 해줬는데 그분이 유태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유태인한테 시집을 가고 나서 그분이 이제 꽃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유태인한테 시집을 가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제일 치명적이죠.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대에 탁 부딪혀갖고 앞니가 2대가 나갔어요.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치명타냐 앞니 2대가 나가면 그렇죠. 남자들이야 대충 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급하니까 우리 한인 치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2,000불 했어요. 이빨 한 건 뭐라 그러죠?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2대를 하는데 그럼 4,000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4,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미국에서 사실 100불도 큰 돈으로 생각하는데 4,000불을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또 크레딧 카드로 긁으려니 미국은 긁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제 갚아야 돼요. 4,000불을. 그거 못 갚으면 또 신용에 또 바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야, 네가 반만 투자해라, 내 이빨. 그럼 나가 반 투자하고 해서 하자. 이 남편이 그 소리 듣더니 충격을 먹은 거야. 우리 한국 남자 같으면은 당연히 그 와이프가 그러면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근데
남편한테 내달라는 게 아니라 꼬달라. 2,000불만. 그런데도 고민을 엄청 하더래요. 한 3, 4일을 말을 안 하더래 얘가. 남편이. 이런. 예? 그래서 이 남편, 이 여자가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별 갈등을 다 가졌대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그것 때문에 이혼할 뻔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한 3, 4일 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이 대인들끼리만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너도 꽃가게니까 가입을 해라. 근데 여기 조건이 유태인하고 연결돼 있는 핏줄만 돼요. 부부나 자식 그런 사람들만 거기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더니 제가 꽃가게를 하니까 소상공인이니까 거기 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유태인이 하는 치과가 LA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했죠. 뭐 신청을 하니까 이제 카드가 나오는데 이제 아이디 번호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카드를 가지고 그 치과를 찾아간 거예요. 그 치과에서 아이디를 보여주고 그 이빨이 2대 나간 거를 임플란트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더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빨을 그 아이디 하나 보여주고 이빨을 2대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하고 와서 돈 한 번 안 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갖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유태인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이디를 보여주고 꽃을 사가는데 미국 주류 사회는 유태인 애들이 꽃가게 하는 데는 꽃이 비싸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들 상대로 해서 꽃가게를 하니까 꽃값이 싸고 신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그 우리 한국 그 꽃가게 와서 꽃을 사가면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래요. 너무 싸고 좋다고. 이게 소문이 나갖고 유태인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름도 안 돼서 4,000불 이상을 팔았대요. 근데 그걸 팔고 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야, 나는 그 꽃을 4,000불을 팔았는데 결과는 내가 원가가 20% 800불 정도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800불에 꽃을 4,000불어치 팔았으니까 갚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얘기를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교회 나갔더니 저보고 저녁을 좀 같이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우리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져. 현기증이 나더라고. 야, 이거다. 이거를 우리 코리아타운에다가 접목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듣자마자 우린 또 시작한다고 금방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코리아타운에다 이걸 스타트를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의 기질이 참 문제야. 여기 뭐 미국에 다 있다 오셨으니까 미국에 저도 가보니까 거기는 뭐 아무리 높은 끝발이라도 기다림이라는 그 매너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딜 가든 줄 서서 기다려주고 그거를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는데 저도 처음에 가서 기다리는 개념을 전혀 없어갖고 우리 한국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난리가 나요. 빨리 밥 달라고. 미국에서 1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런 기질이 아니라 빨리라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그걸 기다린다는 개념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역사가 51개 주에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유태인 애들은.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어떤 식의 이 결제 시스템이냐면은 내가 그 한국 식당에 가서 20불짜리 내 친구 하나 데리고 20불어치 갈비탕을 시킨다는 그 20불을 우리 아이디 보여주고 이걸 먹으려면은 아이디 보여주고 20불어치 이제 먹었으니까 20불 아이디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하려면. 그러면 이분이 내 아이디를 가지고 본사에다가 팩스로 보내요. 그러면은 구매 요청서라는 게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밥 20그릇치 먹었다 뭐 이걸 써서 예? 그걸 다시 또 팩스로 보내면은 구매 승낙하면서 그 확인 번호가 나와요. 구매 넘버가 그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스로 이게 뒤에서 밥 먹던 놈들은 쫙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한국 식당은 그 밥 20불짜리 먹으려고 사람 줄 서 있는데 나는 팩스 보내고 이지랄 하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있던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대화를 야 IT를 한국에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고 최첨단을 걷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시스템을 개발해 갖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예. 그래서 기운당당하게 제가 2010년 6월 25일 날 여기 미국에 온 거예요. 이 시스템 한국에 온 거예요. 이걸 만들라고. 예? 근데 그때는 젊었죠. 그때는 50대였으니까. 그렇죠? 뭐 당당한 마음으로 그때 이제 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시스템을 서로 거래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그때는 뭐 이런 코인도 없었고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가상화폐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생각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가맹점끼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만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서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보니까 뭐 미국에서 한 20몇 년 살다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한국 상황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스타일로 거기 이제 미국 문화가 이제 젖었으니까 미국에서 모든 상의를 변호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변호사들만 만나서 이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들 들어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허가받고 어떻게 이거 업무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변호사들이 몰라. 예. 보통 민형사법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상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판단을 지들이 정확하게 못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카드 이제 결제하는 건 아니죠. 그 결제에 대한 개념은 금융감독원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 금융감독원에 후배를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야 이건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상품인데 이거 형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면 딴 놈이 그거 듣고 특허내 버리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먼저 특허부터 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특허를 내려고 변리사를 만났어요. 변리사는 또 내 설명을 듣더니 아니 제가 그걸 구두로 다 이거 적어갖고 제가 이걸 특허를 내줄 수는 없고 시스템을 먼저 개발을 하시고 이 시스템을 특허를 내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스템 특허를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플라스틱 카드, 그렇죠? 그 당시에 결제 시스템은 카드로밖에는 결제가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그래서 카드 결제를 시스템을 그 당시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만드는데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래머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했댔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벤사하고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써먹으려면 벤사하고 연동을 해서 써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난 그때 이제 벤사 일을 많이 배웠는데 벤사가 13군데나 되더라고요. 난 벤사가 한두 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벤사 13군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500 몇십만 개를 그 전용선 깔고 걔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 벤사의 반대죠. 전에는 은행 같은 경우 은행에 있는 그 신용카드는 얘네들이 다 개발해서 해줘요. 자기네 거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용선도 깔아주고 다 무상으로 해줬다 그러더라고. 네. 은행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 돈으로 그 전용선 그쪽하고 그쪽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연결하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근데 이 개발을 하면은 똑같은 걸 텐데도 조금씩 달라요. 각 13개 벤사가. 그러니까 개별로 다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전용선 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한 번씩 쓸 때마다 우리가 벤피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OK 캐시백밖에 없었어요.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단말기가 포인트도 쓸 수 있고 신용카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단말기가 만들어져 있어서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개발을 하라 그랬으면 못했죠. 근데 그거는 이미 돼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개발해서 전용선 벤사하고 다 일일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허를 받아서 나오게 됐죠. 그게 2014, 13, 14, 15 저 앞에 건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뭐 특허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일이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끊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스템 및 이제 특허가 완성이 돼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꿈꾸던 세상은 이런 꿈이었어요. 단순한 꿈이었죠. 크레딧 카드를 저도 사업을 하니까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갚을 때가 되면 참 고통스러워.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슨 무의식적인 생각이죠. 야 이거 안 갖고 어떻게 맨날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예? 나는 그거를 어디서 봤느냐? 유태인 애들이 하는 이 시스템에서 내가 본 거예요. 아 이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돈을 안 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예. 그걸 평소에 내가 늘 마음속으로 가졌던 것이 처음에는 안 내나요? 예? 유태인들을 교류할 때 처음에 돈을 안 내요.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 거기는 핏줄로만 돼 있어요. 그럼 유태인들은. 팔아서 갚는. 아 거기는 20%예요. 쓸 때 10%, 받았을 때 10%. 양자가 다 10%씩 내야 돼요. 중개 수수료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그걸 중개 수수료라고 정했는데 거기는 무조건 사용하면은 10%, 받는 사람이 10%, 20%를 받아요. 양쪽으로. 회사가. 네, 회사가. 네? 거기는 딴 거 없어요. 컴퓨터 하나 있어요. 컴퓨터에 그 우리 홈페이지처럼 올려놓고 거기서 사용하고 쓰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걸 내가 미국에 이제 요번에 가면은 걔네들 기절할 거야. 네? 최고의 첨단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갖고 다시 미국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네? 그럼 판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판 사람한테는 회사에서 현금을 주나요? 회사 그런 거 운영하는 없어요. 회사에서? 거기는 본인이- 무조건 쓰면은 본인 그 이제 아이디를 이제 받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이 저 꽃 가게를 비교하면은 내가 2,000불을 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200불을 내야 돼요. 예.
그건 수수료를 내는 거고 수수료 내는 내가 거고. 판 거를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도 20%를 내야 돼. 20%? 10%. 10%. 아,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고요. 음. 내가 팔았으면 그 물건값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로 거래를 하니까. 아 포인트로. 예. 지금도 개념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 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도 포인트로 왔다 가는 건 아직은 세금 그때 당시에 지금 내 변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엔 세금 개념이 없었어요. 물물경한 개념이었으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 12년을 못 들어갔으니까. 예. 응?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내가 까먹어. 예? 그래도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다 끝나고 메모했다가 다 끝나고 메모했다가. 메모했다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 갖고 이제 회사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이 고문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완성되면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개발할 때 그 희망찬 그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놨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주변에 마케팅을 여기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고 경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분이 너무 이것만 되면 끝난 거다. 내 주위 사람 보고도 이건 이건 이제 끝나면 넌 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불행 끝 시작이다. 뭐 이거를 얘기하고 지금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게 10년 동안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개발하고 나서 처음에 스타트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